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에 만나는 황양수의 영화 이야기. 오늘은 대단한 유혹이라는 이 캐나다 영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4년에 개봉이 되었는데요. 이 영화는 브루로하고 또 이 영화의 주연이나 또 출연진이 감독이 전부 다 프랑스 이름을 가져서 저도 프랑스 영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봤는데 캐나다의 퀘벡주에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캐나다의 퀘벡은 아직도 불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캐나다의 한 외딴 섬마을에서 벌어진 일을 가상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저는 엊그제 김성진 원장과의 이런 대담에서 영국 영화인가 했는데 본지가 좀 오래돼가 그랬는데요. 2004년 영화입니다. 자, 요즘 흑산도 섬마을에서 벌어진 인면수심의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섬마을에 대한 국민들의 환상이 많이 없어졌을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 각종 유행가라고 부르는 흑산도 아가씨, 섬마을 선생님 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굉장히 낭만적이고요. 또 목가적이고 전원적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또 우리 삼시세끼 드라마에 나오는 흑산도 옆에 있는 섬 있죠. 그런 모습을 보면 야, 참 다 있고 저래 섬에 가서 편안하게 머리를 좀 식히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생활상에 다소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심신이 힐링이 되는 저런 삶이 오히려 더 나은 삶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요. 섬마을에서 나온 엽기적 사건은 모두의 기대를 배신을 했습니다. 문제는 섬마을의 그 사건은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어디 가도요. 소수의 문제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에도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진 인터뷰 내용이라든지 행태가 점점 이 실망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소개할 위대한 유혹이라는 이야기는 흑산도에서 벌어진 일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그야말로 거짓말을 하는 것조차도 한마디로 매력이 있고 아름답게 보이는,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이상적인 어떤 세계의 사람들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생마리아 섬은 실제로는 없습니다. 해링턴이라는 아주 외지의 항구에서 찍었다 하는데요. 이 영화를 찍을 때 그 마을 주민이 한 300명쯤 되는데 마을에 외진이 먹을 수 있는 숙소가 2군데밖에 없어가지고 이 영화의 감독과 제작진이 그 마을 영화 찍으러 갔을 때 가서 2달 찍지 않았겠습니까? 각 집마다 제작진이 배당이 되었대요. 그래서 집에 있는 애들 방을 같이 쓰면서 영화를 찍었다 하는 스토리도 이 영화의 낭만만큼이나 아름답습니다. 어쨌든 캐나다 퀘벡주에 있는 섬마을 생마리아에 이 섬은 누가 봐도 흑산도 같은 아름다운 휴양지의 모습이 아니라 좀 황량합니다. 대서양의 북단에 있는 섬들이요 굉장히 황량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대서양 북쪽에 기온도 항상 추운데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거기에 무슨 좋은 경치가 있기 어렵죠. 어쨌거나 이 마을 사람들은 어릴 때는 그래도 고기라도 많이 잡혔고 그래서 고기 잡아서 풍성하게는 살았는데, 자, 조상들이 이제 다 돌아가고 바다에 고기도 잘 안 잡히고 그리고 이제 잡을 고기가 없다 보니까 주민들은 다 국가에서 나오는 연금에 기대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기를 잡다가 고기가 안 잡히니까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항상 생각은 좋았던 시절에 노동을 즐겁게 하고 그러면서 하루 13시간을 일을 해도 돌아와서 가족들과 이렇게 소박하게 행복을 느끼던 그런 전설 같은 시절로 돌아갔으면 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바다에서 하는 노동이 행복이었는데요. 이제 그런 행복조차도 누리지 못한 채 실업급여를 받고 갈 일도 없는 섬에서 살아간다는 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섬에 공장을 좀 유치하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일자리 만들기에 주민 전체가 나선 거죠. 마을의 회의를 통해서요. 그런데 이 투자자는 섬에 의사가 없다. 우리가 그 공장 만들었다가 어떤 공장에서 사고가 나면 의사가 없어가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떡하느냐, 외딴 섬에.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섬에 머물 의사를 이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한 달간을 머물겠다고 한 도시의 의사가 지발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제 그때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지발로 찾아온 의사를, 의사 이름이요, 이 몬트리올에서 성형외과로 일하던 의사 루이스라는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를 붙들어 내놓으려고 주민들이 완전히 이 의사를 꼬드기기 위한 유혹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내 이 섬이 너무 좋아서 이 섬에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자, 그래서 이 영화 제목 대단한 유혹이라는 걸 보면 뭐 야한 에로 영화인가 생각을 할 건데, 마을 주민 전체가 동원되어서 의사를 꼬시는 그것이 대단한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낚시를 하는데 잘 못 잡으니까 의사가 실망할까봐 잠수를 해가지고 냉동된 큰 생선을 의사의 낚시 바늘에다가 달아주는 장면. 또 의사가 지나다니는 그 길에 어쩌다가 돈을 하나 주었는데 좋아하니까 매일 돈을 떨어뜨립니다. 의사가 죽도록요. 심지어 의사가 이 크리켓을 좋아한다니까 섬 주민 전체가 듣도 보도 못한 크리켓의 애호가가 됩니다. 크리켓은 원래 영연방문화권에서 인도나 파키스탄에서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데 뭐 여기 퀘벡주 프랑스 문화권에서 누가 크리켓을 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또 의사가 퓨전 재즈를 좋아한다니까 매일 고막이 상해가면서 마을 청년이 그걸 털어 제끼고요. 또 식당에서는 의사 한 사람을 위해서 듣도 보도 못한 비프 스토가노프라는 요리를 오늘의 요리로 이렇게 선정해가 의사 올 때마다 해놓습니다. 물론 가격도 싸게 받겠죠. 또 의사가 맨발의 여자한테 끌린다 하니까 마을의 여자들이 전부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맨발이 아니더라도요. 또 마을 주민들이 공장을 유치하려면 의사도 있어야 되지만은 주민들 숫자가 200명이 넘어야 되는데 12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숫자를 세러 오는 공무원이 오면 숫자를 또 늘리게 보이려고 온갖 애를 씁니다. 이런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을에 이 우체국의 여직원이 의사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당신은 지금 꼬드기려고 벌어진 일이었다. 자, 거기서 의사는 이 실망을 했지만 결국 따뜻한 주민들의 마음을 받아들여서요, 그 5년간 머물기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플라스틱 공장이 유치가 되고 주민들은 열심히 일할 기회를 찾게 되고 이제 노동의 행복을 느끼면서 옛날의 그런 행복 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은 선의의 거짓말을 루이스라는 의사한테 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세상 일이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옳으냐? 그럼 진실을 말하는 것이 항상 옳고 정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 진실이 한마디로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에 따라서는 선의에 비롯된 거짓말이 진실보다 더 나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에게 과연 이 마을 주민 120명이 행복해 줄 수 있는 선의의 거짓말이 나쁜 것인가 하는 의문을 던지는데요. 어쨌든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집니다. 참 화했단 섬마을에서요, 저렇게 생존을 위해서 노동을 하고 싶어서 저렇게 노력하는 순수한 사람들, 그리고 그 노력에 결국은 거짓인 줄 알지만은 감복을 받아서 5년을 그 외딴 섬에서 머물겠다는 의사의 결단, 그리고 투자가 들어와서 회사가 이제 설립되는 이런 부분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겁니다.
자, 이건 동화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 세상에서 뭔가를 서로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각자 희생을 하고 노력을 하고 또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뭔가 또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러면서 다수가 행복해지는 이런 것이 우리 사회가 이루어지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토대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섬마을에서 외딴 섬마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저런 어떤 부분에서요. 우리가 모두가 좀 솔직해져야 된다. 자, 그 섬마을에서 벌어진 일은 개인들의 일탈이다. 자, 거기에 정치, 뭐 영남이나 호남 이야기 개입시킬 것도 없습니다. 서성을 그렇게 한 것은 사람으로서 할 짓을 안 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엄벌에 처해져야 되고 그 섬에서 일부가 일탈한 거다. 그러면 주민들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일탈한 사람을 이웃이라고 보호해 줄 게 아니라요. 보호해 줄 일이 따로 있죠. 부끄럽다. 저런 사람은 엄벌에 처해야 된다. 처음부터 그렇게 갔더라면 이번 일은 정말 소수의 흙탕 미꾸라지들이 온 마을을 갖다가 이렇게 분탕질을 했다. 이렇게 되면서 흑산도라는 섬 자체는 피해가 돌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우리가 정말 저놈들을 대신해서 사과한다. 그리고 엄벌을 해달라. 이렇게 했다면요. 이 일은 정말 저런 아름다운 섬마을에 어떻게 저런 놈들이 들어가서 저렇게 분탕을 쳤는가라는 식으로 갔을 거고요. 또 거기에를 기반으로 하는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인들은 그냥 지역성을 떠나서 이 일에 대해서 엄벌을 해달라. 그리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부가 투자를 하고 관심을 기울여 달라. 이 지역에는 외딴 섬마을이 많다. 그렇다고 이번 기회에 그런 어떤 이번과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는 좋은 계기로 만들어서 개혁 오지에 대한 근무하는 스승들의 어떤 안전이 행복이 보장되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어가는 수순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셈인지 이름도 거론을 안 하고 여기에 지역성이 등장하고 정치적 고려가 등장하고 이러면서 이 사건은 추악하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아름답게 교훈을 주면서 마무리가 될 수 있었는데 끝까지 은의 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생말이라는 섬마을에서 벌어진 의사쟁탈전은 정말로 영화를 보는 내내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요. 마지막에는 의사의 결단이라는 감동도 나오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끝이 납니다. 우리가 흑산도 아가씨나 섬마을 선생이나 이런 부분은 이런 마을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살면서 사소한 일탈을 하거나 또 아름다운 환상의 배경에 상당히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거나 먹고 살기 어려운 섬마을의 현실이 있다거나 이런 거는 어느 나라든 아무리 잘 사는 나라, 캐나다는 한국보다 훨씬 잘 삽니다. 거기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자,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불행한 사람이 없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이 최대치입니다. 그 부분을 넘어서서 벌어진 한마디로 공포 영화나 괴기 스릴러 영화나 잔혹 영화 같은 데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 발생을 했다면요, 그것은 고름이라고 생각하고 환부를 제거하는데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요 충분히 이 영화에 나오는 생말이라는 프랑스, 캐나다의 한 섬마을처럼 아름답게 한국의 섬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중요한 것이냐? 한마디로 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 여교사를, 이 의사를 대하는 이 생마리스 섬의 사람들처럼 사랑을 해줬더라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에 대한 사랑을 해줬더라면 그 여교사가 나이 20대인데 어린 나이에 그 섬마을까지 와서 정말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면 밥을 잘 해먹이고 갈 때 그래도 말입니다. 반찬거리라도 챙겨서 보내고 숙소에 누가 이렇게 침범하지 않는지 순찰이라도 좀 돌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가족처럼 지냈으면 우리는 훨씬 아름다운 진짜 영화를 현실에서 만들 수 있었을 건데요. 거기에 순간의 욕구와 충동, 동물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면서요, 전 국민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악하고 척박한 환경에 산다 하더라도 그것을 한마디로 동화로 만들고 영화의 소재로 만드는 것은
다 개인들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요. 척박한 현실도 동화나 영화처럼 될 수 있고요. 안 그러면 그야말로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될 말종들을 사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디서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지금 시작부터 영화가 한 80% 끝날 때까지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끝이라도 해피엔딩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가 대단한 유혹을 보고 우리나라에서 섬마을에서 벌어진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자, 주말에 한번 이 영화를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